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사업단의 권진주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워크숍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과학창의재단에서 찾아가는 학교 연수 사업 소개, 그리고 코디네이터 역할, 방향성 등을 이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러 과학창의재단에서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이 설명이 끝난 이후에 저희 한국교원대 사업단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14일 워크숍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등을 조금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예상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창의재단 김민정 연구원님 모시고 찾아가는 학교 연수 사업 소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찾아가는 학교 연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조금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특히나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랑 앞으로 12월까지, 더 길게는 2월까지 저희 사업을 함께 같이 하고 하는 저희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어떤 역할을 드리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조금 요청을 드릴지에 부탁을 드릴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사업 소개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학교 연수 지원 사업은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 교실혁명과 연관되어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아마 저희 교실혁명 선도교사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이제 교사 개인에 대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반면, 저희 사업은 찾아가는 학교 연수 사업으로 실제 학교 문화를 변화하고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잘 스며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과정을 통해서 교사랑 그리고 그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학교 문화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수 사업은 올해는 2024년도에 전국 3,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선도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디지털 선도학교 약 300개, 그리고 9월부터는 디지털 선도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까지 확대해서 총 2,700개, 총 3,000개의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이 1년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은 4,000개, 그리고 내후년은 5,000개 해서 총 12,000개의 전체 모든 초중등 학교에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 선생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선도 운영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리고 정규 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사업 기준으로 해서 12월까지 진행된다고 안내는 드리고 있지만, 아마 학교 현장에서 여름, 겨울방학 때 통해서 이 연수를 지원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는 2월까지 해당 사업을 연장해서 1, 2월 겨울방학 때도 연수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참여하신 교원대에서는 영남권, 수도관우권, 충남, 호남권 해가지고 18개, 10개, 30개 학교를 총 58개 학교를 선도 운영 동안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원대 같은 경우는 선도 운영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규 운영까지도 쭉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운영 때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니까 지금 배정받은 학교 이외의 학교에도 운영을 하실 수 있으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의 특징을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아마 디지털 선도학교 같은 경우 학교를 소속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교실혁명에 대한 모든 문제를 도와드린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디지털 교육 혁신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큰 틀로 잡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드리고, 또한 실제 학교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 개개인을 학습하는 연수와 달리 실제 학교 전체의 구성원들이 결정해서 연수를 신청하고 또한 지금 참여해 주시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진단하고 그리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기주도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강사 구성도 선도교사 그룹으로 강사를 구성해서 실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강사로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학교의 행정적인 부담 없이 자가 진단과 그리고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학교 운영 지원 담당자를 배정하고 그리고 실제 교실 혁신에 대한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학교가 어떻게 디지털 교육 기반 교육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의 변화 여정 보고서까지 제공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사업은 총 9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제 발표가 끝나고 난 후에 교원대에서 저희가 제안한 그 과정을 실제 어떤 식으로 좀 더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하겠다라고 안내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크게 준비, 수용, 몰입 단계로 준비 단계에서는 실제로 기술 혁신을 도입할 때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더불어 실제로 교실 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모든 전체 교사,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 디지털 선도학교 대상으로 선도 운영으로 신청을 하신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필수 과정은 꼭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희망에 따라서 선택 과정까지 이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 단계에서는 실제로 경영자나 이제 학교 관리자 선생님들을 위한 수업,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수업, 그리고 5번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원들 대상으로 AIDT나 AI 코스웨어, 그리고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수용 단계에서는 실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조금 공감하고 실제로 한번 체험해보는 형태의 연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 단계 같은 경우에는 6, 7, 8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습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 전문 과정 또는 주제별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 대한 전문적으로 어떤 AI 코스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코스웨어나 DT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연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별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을 하셔서 그 부분에 맞춤형 연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나 아니면 IB 교육 같은 경우에 내용들을 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과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수 과정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 학교 교육과정 평가 완료라고 해서 학교마다 이제 1, 2월 달 정도에 실제 1년 동안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비단 뭐 과목에 대한 편제나 교육과정 설계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실제 그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수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서 이런 부분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별로 조금 더 세분화된 연수 프로그램은 조금 이따가 교원대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서 저희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선도학교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때,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코디네이터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궁금한 게 필수가 너무 많다. 필수가 15차시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선택 과정까지 하면 이제 그 이상을 들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필수를 15차시로 한 것은 실제로 일반 선생님들이 들어야 되는 연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차시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관리자 선생님들만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일반 교원 선생님들이 들으시는 거는 15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운영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를 그냥 무조건 강의형 형태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실습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상황에 따라 내가 수업 배운 연수를 통해서 습득한 그런 디지털 도구 활용 방법을 가지고 내 수업에 적용을 해보면 그건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통해서 그냥 그 수업 시간을 인정해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연수를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같이 컨설팅을 해 나가면서 연수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 연수를 듣는 그 연수생 그리고 특히 이걸 신청한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연수를 이수하는 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연수를 설계하시고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이 학교에 필요한 건지를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머릿속에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쪽에 다시 한번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우선은 그 전에 이제 그러면 내가 가는 학교가 어떤 형태로 신청을 해서 연수를 참여하시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7월 12일까지 학교 찾아가는 연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는요, 저희가 자가진단표를 통해서 학교 관리자와 대표교사 한 명은 꼭 자가진단표를 제출을 해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가진단표는 아마 저희 14일 행사 때도 보시겠지만 학교 현황이 어떤지, 학교 문화가 어떤지를 기본적으로 이미 분석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연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운영기관에서는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함께 학교 방문을 해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심층 면담을 한 결과를 통해서 실제 연수 계획을 재설계해주는 역할까지도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번, 3번의 역할을 운영기관 분들과 선생님들께서 같이 진행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주강사나 보조강사 분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강사나 보조강사로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실제로 연수를 설계하는 설계자 입장도 되지만 실제로 연수를 운영하는 강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구성원들 논의를 통해서 이 연수를 신청을 하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연수를 신청하시고 참여하겠다고 생각한 선생님들께서는 본 연수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들의 논의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학교에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 부분들을 조금 심층 면담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 첫 방문을 해서 심층 면담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제일 전면에 나서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학교 연수에 대한 운영 체계를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냐면요. 운영 기간은 지금 5개 기간 아래에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있으십니다. 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연수 설계자이자 컨설턴트이자 저희 찾아가는 학교 연수 정책을 수행하는 수행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두 다 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연수생의 입장 그리고 강사의 입장 모두 다 고려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분들은 이 저희 정책, 찾아가는 학교 연수에 대한 학교 문화를 조성을 하기 위한 교육부에서 내린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와 같은 편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자격도 굉장히 엄선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오늘 코디네이터로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경영자 교장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수석 교사님이시거나 아니면 2024년 교실학년 선도교사거나 아니면 다양한 교육부에서 운영했던 선도교사 선생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의 입장에서 또는 교육부의 입장에서 정책 수행자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저희 사업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드리고요.
그럼 코디네이터 분들은 '우리 혼자 이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 주실 텐데 저희가 선도 운영 기관에서 분명히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나 불편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릴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도 선도 운영 기관뿐만 아니라 재단과 그 재단 내부적으로도 각각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연수를 나가셨을 때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 드릴 거고요. 또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분들에 대한 협의체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계속 서포트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저희 찾아가는 학교 연수의 얼굴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편안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 들어가셨을 때 조금 더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나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운영 기간을 통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코디네이터에게 어떤 역량을 요구를 하고 있냐면 우선은 학교에 찾아가서 심층 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계획이나 교육 연수에 대한 설계 역량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게 학교 관리자 그리고 교사, 학부모들에 대한 대상의 연수가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해관계자와 원활히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디지털 기반 교육 역량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자격 조건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추신 분들이 저희 사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로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인제 이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이해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4 일에 운영하는 그런 협의회와 같이 재단에서 주관하는 그리고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코디네이터 분들께 어떤 이점을 드려야 될지 고민은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제 어찌됐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학교를 배정받아서 그 학교에 연수도 나가야 하고 컨설팅도 나가야 하고 피드백도 드려야 되는 역할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겸직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최대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불편함을 적게 하도록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쪼끔만 저희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들 정책적으로 쪼끔 선생님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지원 방안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지 연수 전중 후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사전 진단 결과를 운영 기간을 통해서 아마 받아보실 예정입니다. 본인이 가는 학교의 자가 진단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고 실제로 신청 학교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비대면 연수를 통해서 신청 학교 심층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별 연수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실제로 뭐 일정이라든가 어떤 강사가 들어가야 되는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학교 상황에 따라 연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운영기관들마다 학교로 찾아갈 때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제 행정을 지원하거나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붙을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같이 협업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수 중이나 후에는 연수 중에는 인제 연수 강사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코디네이터 3인 중에 1인 이상은 무조건 주 보조 기술 지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갔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코디네이터가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실제로 이것들을 쪼끔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처음에는 필수 과정만 선택한 학교가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서 "수업을 좀 더 듣고 싶어요. 선택 과정을 더 하고 싶어요."라는 의견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강사로서도 계속 참여를 해 주셔서 실제 이런 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수 모니터링이나 피드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사나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연수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검토하는 역할, 그리고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 피드백도 분석을 해 주시고 혹시나 참여 강사에 대한 후기를 통해서 강사가 교체돼야 되거나 아니면 강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도 주시는 역할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학교 연수 사업이 시작되면 사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부터 저희는 연수에 대한 모든 가능성과 모든 그 케이스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께 최대한
저희 재단과 교육부가 공통된 목소리로 연수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정책적인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재단도 선생님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잘 역할을 수행하고 저희가 그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나쁜 얘기 듣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제일 적게 하고 혼자 선생님들께 저희가 꼭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재단 옆에서 계속 지원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저희 교원대에는 뭐 한국교원대학교 사업단이 누군데라고 더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사업단 소개부터 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교원대 사업단은 이번에 선도 운영 5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한 개의 기관으로서 한국교원대 그리고 주식회사 애니에스랩 그리고 주식회사 다인리더스 이 세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본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은 한국교원대이고요. 한국교원대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검수 그리고 교수님들이 계셔서 자문 죄송합니다. 네, 자문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NES 랩은 그 교사 연수 운영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저희 NES 랩 기관의 담당자가 가장 많이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초등, 중등 연수 운영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들 또 홍보를 하셔야 되거나 또 지원이 필요하실 경우는 저희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기관은 다인 리더스라고 기술 기반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들을 파견을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여서 본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도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연구원님이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7월 당장 이제 이번 주까지가 접수라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혹은 2025년 2월까지 3개의 권역 총 58개 교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 충청권은 30개 교, 영남권은 18개 교, 수도권은 네, 10개 교 이렇게 해서 58개 교를 진행을 하고요. 프로그램은 거의 5개의 기관이 거의 동일합니다. 앞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단계라고 해서 1번부터 9번까지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단에서 제시를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너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어, 그 한 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명이라고 해서 저희 교원대에서 교수님들께서 같이 개발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15차시 필수 과정이라고 했던 프로그램은 2번, 3번, 4번, 5번, 9번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그 프로그램 특징은 굉장히 열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 단계에 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선생님들 교원 대상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총 차시수는 4차시입니다. 그리고 수용 단계에 보시면 전체 교원과 조금 다르게 학교 경영진, 학부모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셨을 때 어, 이거를 계속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이 차시를 조정하시고 그리고 또 방법을 조정하시는 역할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준비, 수용, 몰입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7번, 8번 프로그램은 초등, 중등, 고등이 나누어져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오른쪽 가장 마지막에 연수 방법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실습 및 컨설팅, 그 다음에 활동 중심,
강의, 실습, 온라인, 자기주도형, 굉장히 다양하게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어, 예상입니다. 아직 학교 현장에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수 방법, 그리고 이 세부 내용은 저희가 기본형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셔서 학교 상황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주시는 역할까지 또 저희가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아셔야 이거를 응용을 하시든 빼시든 아니면 추가를 하시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은 별도 안내드리고 이것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데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연수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신청이 끝나고 나면 코디네이터 선생님, 저희 운영사무부에서 선생님들을 팀으로 묶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학교에 직접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지금 신청을 하는 와중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와중에 어, 그 선생님들이 자가 체크리스트를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학교에 나가셔서 컨설팅 하는 역할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하고 나신 후에는 결과지를 저희 쪽에 주시면 이거를 뭐 연수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이 연수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 교수님들과 다시 한번 최종 확인을 한 이후에 학교별로 연수 프로그램을 세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원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기본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학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빼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과정들은 꼭 넣어주시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학교에서 이제 연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교원대 교수님 그리고 참여 연구진들이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경우 또 도움을 요청 주시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학교 연수 운영이 끝나면 저희 사무국과 재단에서 함께 연수 이수철이랑 그다음에 우수 사례도 만들어서 공유 드리고 함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심플하네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 저희 운영진 그리고 학교 담당자 그리고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정말 세 박자가 딱 맞아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도움을 요청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고 지원을 해드릴 거고 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연구원님이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이 연수, 딱 저희가 제시한 연수가 아니더라도 학교 연수와 연계할 수도 있고요. 학교 학부모 행사와 또 학부모 연수와 또 연계를 해서 저희 쪽에서 강사 파견을 해드릴 수도 있고 간식비를 지원해드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모든 이제 범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층 면담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안내를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7월 12일까지 지금 사이트에서 그 찾아가는 학교 연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원대도 지금 오늘 좀 낮에 좀 전에 이제 재단에서 몇 개 정도 신청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공유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들께 여러 번 안내도 드렸고 또 저희 그 학교장 워크숍 때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는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선도학교가 있는 뭐 선생님을 아신다거나 혹은 선생님 학교가 선도 학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교원대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같이 이 사업 지원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좀 전에도 메시지를 좀 보내드렸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일까지 신청이니 꼭 한번 다시 한번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네, 어찌 됐건 저희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또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노션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지금 현재까지, 근데 현재까지의 자료, 그 다음에 안내문,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일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들어오셔서 그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최신 버전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거기 자료 같은 거를 업로드를 할 때 날짜를 꼭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보시고 날짜별로 체크를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까지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많은 사항들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한 번에 짠 하고 선보이고 자,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재단으로부터 내용을 공유받는 대로는 계속 빠르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 노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팅창에 링크 전달 드렸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추후에 메시지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7월 14일에 일요일에 저희 선생님들 코디네이터 워크숍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워크숍은 14일 워크숍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것보다 어떤 걸 하는구나 알고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전 안내 드리는 워크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본 사업을 위해서 핵심 선생님들을 이제 모으셔서 그 점검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검표가 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컨설팅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요일 날 그 워크숍에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그 설문 문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지금 또 채팅방에 올라왔죠. 설문 링크 보시면 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그래서 2차는 조금 더 심화 내용이고요. 1차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엑셀 파일도 그날 직접 일요일 날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노션 페이지에 미리 올려놓은 상황이니 그 전에 워크숍 전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한 값들이 학교별로 쫙 나오게 되고요. 네, 결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워낙 뛰어나셔서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파일은 저희가 네, 노션에 업로드를 해놓았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워크숍 하실 내용을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아닌 저희 그냥 운영기관 대상으로 과학창의재단에서 이 설문 문항을 개발하신 선생님이 교육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보시고 일요일 날 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그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이후 일요일 워크숍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실 운영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수 프로그램은 총 9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 수용 단계, 몰입 단계 있는데 특허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실 거냐
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1차 사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운영 코디네이터께서 학교를 가기 전에 이미 1차 사전 진단이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커런스 척도로 1점부터 5점 사이에 이제 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 사이에 있는 점수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3단계로 총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인 도약 단계, 그다음 중간 단계인 만족 단계, 가장 높은 이제 추월 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도약 단계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건 제가 뭐 그 시각화한다고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건 뭐 있는 차트는 아닙니다. 보이는 바가 마찬가지로 도약 단계에 있는 것들은 이런 프로그램 7번이라든지 프로그램 6번, 프로그램 4번, 뭐 프로그램 9번처럼 이게 점수가 낮아서 도약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 학교에서 받아라 라고 해서 뭔가 필수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운영 코디네이터께서 제안하시는 것이 도약 단계입니다. 그 다음 만족 단계에 있는 것들은 저기 프로그램 1번, 프로그램 2번, 프로그램 5번, 프로그램 8번처럼 만족 단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단계에 있는 것들은 아직 이제 점수가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학교에서 이건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권유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추월 단계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점수들이 높은 이제 프로그램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계들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뭐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다른 걸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놨고 여기에 제약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차 사전 진단 설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을 물어보는 3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디지털 환경을 물어보는 문항이 5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그램 1번부터 프로그램 9번까지 물어보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요 안내 끝나고 엑셀로 구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는 뭐냐면 교원 역량 체계별로 저희가 그 문항들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이제 디지털 교원 역량 체계라고 해서 21개의 역량 체계를 이제 제시하고 있고 그 역량들을 각각을 받으면서 선생님들께서 부족한 역량들을 채워 나가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앞으로의 연수의 운영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본 사업도 마찬가지 단순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성취도가 높았다고 해서 그럼 다음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 연수를 받으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는 이 프로그램을 연수를 받았지만 내가 그러면 해당하는 역량들은 얼마만큼 성장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각각의 역량 체계별로 이게 문항들이 있어야 좀 더 이게 지속 가능한 연수로 이제 나아갈 거고 선생님들께서 이 연수를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들으신 이후에도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스스로 점검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연수를 이제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희 이제 이런 교사의 자기 주도성의 바탕을 둔 이제 뭐 그 문항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 문항들이 교원 역량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항들이 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3문항, 디지털 환경 5문항, 교원 역량 체계 21문항 해서 총 29문항으로 1차 사전 진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이런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교원 역량 체계별로 보시면 저는 문항 9번부터 문항 29번까지 해서 교원 역량 체계별로 이런 문항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이제 그 보통 사전 설문을 하면 문항별로 점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항별로 점수들이 나온 거 가지고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을 만들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나중에 그 엑셀로 어떻게 정리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뭐 선생님들 여기 계신 운영 코디네이터라든지 강사님들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기관에서 민간 기관 운영 기관에서
그것들은 책임을 지시고 그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균값들을 구하는 방법적인 것들은 아마 거기서 구현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그램 1번처럼 1번과 같은 보시는 것 같이 문항 4번, 5번, 6번, 7번, 8번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1번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2번 예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2번은 문항 9번, 12번, 15번, 18번, 21번, 24번, 27번이 합쳐져서 프로그램 2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항들이 독립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중복돼서 여러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원의 역량이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만 해당되고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교사들의 역량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항들은 중복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항별 프로그램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안내를 했습니다. 보시면 프로그램 2와 같은 것들은 9번, 12번, 15번, 18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프로그램 9번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학교 교육과정 평가 완료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항 11번, 14번, 17번부터 29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문항들로 구성된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물어보는 항목들로 세세한 하위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용은 이해가 되셨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사전 진단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프로그램별로 학교의 역량을 진단해서 이건 제가 민간기관한테 이제 민간기관이 해야 될 몫이겠죠. 그래서 운영기관은 학교의 역량을 진단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의 평균이 얼마나 나오냐라는 것들을 아마 엑셀이라든지 뭐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아마 그것들을 시각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프로그램별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연수를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때 연수 선택 기준은 제가 3단계로 나눠놨는데 연수 선택 기준을 보시면 3.8과 4.6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래 높게 잡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일선 학교들이 디지털 선도학교들이 대상입니다. 아마 디지털 선도학교는 작게는 지금 한 6개월 이상, 많게는 1년 6개월 이상 아마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미 기반되는 지식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10% 정도 좀 증해서 평균이 3.8 정도, 4.6 정도로 이제 맞춰 놓은 겁니다. 나중에 일반 학교 대상으로 할 때는 제가 상위재단하고 협의해서 이 점수의 분포들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운영 코디네이터 역할은 학교별로 역량을 진단하시고 2차 방문 전에 연수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이 부족한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것들이 충분한 프로그램이 있는 3단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해당 학교의 진단 결과에 따라서 연수를 직접 제안하시는 역할이 운영 코디네이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연수 추천, 그래서 학교로 방문하신 다음에 연수 운영 계획서를 운영 코디네이터께서 작성을 하십니다. 이때 2차 심층 면접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 연수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이때 가장 주된 건 뭐겠습니까?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을 연수를 진행할 거다.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부족한 디지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어떤 것들이 부족할 거니까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자라는 것들이 아마 연수 운영 계획서에 담길 겁니다. 그 다음에 연수 수행 중 지원하시는 것들이 연수 운영 코디네이터 역할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연수 추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프로그램의 평균이 3.8 미만일 경우는 필수 연수를 제한하시고요. 그 다음 2단계일 경우에는 학교 연수를 권유하시는 거고 3단계일 경우에는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한하는데 왜 이게 3단계가 고도화할 수 있는 연수를 제한하냐면 이 본 사업의 목적에서 보시면 필수 연수가 5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제가 앞단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연수에 필수가 돼 있는데 필수 과정이 평균이 4.6점이 넘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 연수를 이걸 안 받을래? 라고 할 때 이건 뭔가 저희가 절충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수 연수인데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연수를 좀 더 고도화해서 이 연수의 세부적인 항목에서 부족한 것들이 뭔지를 그 운영 코디네이터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에서 그걸 캐치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운영들을 좀 더 고도화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네 번째 제약사항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짜기가 조금 이제 난해하다. 그래서 운영 코디네이터하고 운영기관에서 어떻게 이 해당 학교에서 연수를 이렇게 받게 좀 더 맞춤형으로 받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영 계획서들은 나중에 2차에 제가 그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엑셀로 그 설문 받으시는 절차부터 구현하는 절차까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운영 코디네이터들께서는 이게 이런 프로세서들로 이게 그 값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운영 그 프로그램을 추천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는 잠깐 내리고요. 네. 그러면 먼저 설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조만간 각 운영기관의 창의재단에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진단 설문이고요. 디지털 도구에 대한 개념이 앞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도구야라고 해서 안내가 되고요. 그다음 일반 사항은 이건 샘플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항 보여드리고 리더십 세문항이 갑니다. 자, 좀 더 화면을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리커런트 척도 5점 척도로 하고요. 제가 이건 매우 그렇다. 순서는 바뀌었는데 이 순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정제하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자, 그다음에 세문항이 있고요. 다음 기술적 영역, 교사들의 디지털 능력이 얼마만큼 격차가 크냐. 그다음에 교사용 디지털 기기가 얼마만큼 보급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수업 중에 충분한 속도와 성능을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왜냐면 이걸 객관적으로 지표들로 다 받아버리면 이게 너무 그 일선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기라는 것들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이제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는 이 기기가 느린 걸 수도 있고 아주 좀 느린 걸 기기가 수준이 낮은 걸 받았더라도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면 이 컴퓨터 기기 자체가 빠른 걸로 이제 인식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건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규교의 디지털 유지 보수는 잘 되고 있냐라는 것도 이제 체크하시고 그다음 무선 네트워크 환경은 충분하냐라는 것들도 체크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영역을 나중에 기술 지원 영역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해서 좀 맞추려고 이제 포커스들이 이제 문항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9번부터는 교원 역량 체계를 물어보는 이제 21개의 문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에 있어서 교사 역량과 디지털 기술이 뭐 어떤 유기적 관계로 기한 이해하고 있느냐부터 이렇게 문항들을 5단계로 물어보는 문항들이 이렇게 21개의 문항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문항을 다 답하면 이렇게 문항들 응답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문 폼을 받았을 때는 응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맞죠? 샘플링한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1번부터 9번까지 어디에도 이런 거 내용들이 안 나타나는데 어떡하지라고 이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은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뭔가 좀 더 흐름상을 좀 더 자동화해서 모든 이제 운영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하려면 이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클라우드에 탑재를 시킨 다음에 이 클라우드에서 자료를 뭐 엑셀을 가져오시든 안 그러면 뭐 저는 이제 파워 BI를 구현하는데 파워 BI를 가져오시든 안 그러면 뭐 태블로로 가져오시든 안 그러면 이거 다른 걸로 구글로 하시면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불러오시든 그것들을 얼마든지 뭐 다양한 방법적인 것들을 동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원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그렇게도 안 되고 그냥 이거 그냥 다운로드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들은 이미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추가적으로 뭐 응답이 없다면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거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라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가장 손쉽냐면 손쉬운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 1분 정도만 하면 제가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정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들만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프로그램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건 결과치니까 그 중간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중간치 하는 방법만 잠깐 1, 2분 간격으로 설명드리고 결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빈 엑셀 화면에서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엑셀 파일 열 때 어떻게 여십니까? 여기서 파일에 보시면 열기에서 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시냐면 여기에서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 하신 다음에 데이터로 엑셀을 불러오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샘플 자료 불러오시고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중간에 어떻게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안 쓰셔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쿼리라고 뜹니다. 그래서 쿼리라고 뜨니까 이 쿼리에서 데이터 변환을 조금만 하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변환 누르시면 이렇게 쿼리 창이 뜨고 여기에서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정제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제가 한 방에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추출이라고 하는 요거만 아시면 운영기관에서도 아주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자 선택하시고요. 처음 문자 첫 글자가 다 숫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숫자 첫 글자만 다 뽑아내겠다 해서 1만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전부 다. 네, 텍스트는 다 지워지고 전부 다 숫자들만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그 표로 이게 나중에 저장해서 불러오기 하시면 저처럼 저는 이미 했으니까 자 저처럼 어떻게 보여드리냐면 이것처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목이 보여주고 자 그러면 초, 중, 고 세 개의 학교급 데이터들이 자 리더십 1번부터 해서 역량체계 21번까지 문항 총 29문항 이렇게 응답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요약 값에다가 함수 한 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토탈 한 개만 쓰면 되니까 그것도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쓰셔서 프로그램 1번부터 프로그램 9번까지 만드신 다음에 이 각각의 문항들이 어떤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숨기고요. 자, 보시면 프로그램 1번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문항 4번, 5번, 6번, 7번의 평균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프로그램 2번을 클릭하게 되면 자, 역량 1번부터 역량 4번, 역량 7번, 문항 18번, 21번, 24번, 27번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얘를 평균한 값이다. 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2번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7번은 7번 같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문항 10번, 11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2번, 24번 해서 이 문항들이 모아져서 평균값을 낸 것들이 프로그램 7번이다. 라고 되고 프로그램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문항 10번부터 문항 26번까지 해서 얘들을 모아서 나누기 10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추천 차트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그냥 클릭만 한 겁니다. 그래서 차트 그리는 거 굉장히 쉽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자, 보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그거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렬이 돼 있습니다. 정렬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해당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클릭하시면 초등학교의 점수 분포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학급의 점수 분포를 클릭해 중학교 학급의 분포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고등학교 학교급의 분포는 고등학교 체크하시면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만약 여기는 학교급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학교 이름 선택하시면 얼마든지 학교 이름별로 이렇게 그 차트들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 그 점수 분포 제가 3단계 분포 나눠놓은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3단계 분포에 따라서 이 학교가 어떤 연수를 받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다 세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하게 운영 코디네이터께서 이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좋을 건지 아이디어를 얻으시는데 충분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1번부터 9번까지 다 부족하니까 당신네 학교는 이거 1번부터 9번까지 다 필수예요 라고 하시면 그 학교에서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1차 진단 결과를 염두에 두시고 운영 코디네이터께서는 2차 학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학교 경영자라든지 그 담당자하고 신청 면접하실 때 이 표를 두고 이게 선택적으로 5개 이상 신청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해드리고자 하는 1차 사전 진단 프로세스가 됩니다. 네, 선생님들 잘 보셨나요? 사실 이 연수를 저는 2주 전에 또 재단에서 운영기관 담당자 그리고 또 이제 일요일 날 직접 이 연수를 함께 실습을 운영해 주실, 진행해 주실 퍼실리데이터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실습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노션에 엑셀 파일이랑 설문지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시기 전에 진짜 한두 번만 해보시면 이게 뭐 어떤 문항은 이렇게 구성이 1번, 8번, 9번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수치가 낮게 나오네. 이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고 영상도 저희가 탑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꼭 돌려보시고 엑셀 파일, 그다음에 문항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해보시고 워크숍 참석을 해주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진행할 워크숍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관련해서 이제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저희 사무국 통해서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인원수 취합해서 또 재단 쪽에 또 전달을 드려서 숙박하실 선생님들, 하시지 않은 선생님들 다 구분을 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숙박하시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뭐 체크인 시간이라든지 준비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길 안내 등 다시 한번 금요일 날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오시겠지만 워크숍은 일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일요일 날 9시 30분부터 4시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시간도 저희가 이 계획안은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저 앞에서 이제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을 정말 실습을 해 보시고, 그리고 팀별로 어떻게 학교에 이제 마주했을 때 어떻게 면담을 하실지 계획을 같이 그 다른 코디네이터 분들이랑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또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꼭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러니까 만져보시기만 해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선생님들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안내 주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원대에서 기본 프로그램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는 일요일 날 워크숍에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 드리고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학교를 현장에서 마주한 경험이 없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첫 발을 내디디실 건데요. 음,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코디네이터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의논을 해서 학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저희 한국교원대학교의 목표이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도 선생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마지막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요일 워크숍 안내는 금요일 날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